여러분들은 진돗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집집마다 진돗개 한 마리씩 집을 지키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안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투박하고 토종인 진돗개보다는 더 작고 귀여운 해외종의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의 진돗개를 입양 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겪은 제니 가족의 사연인데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익숙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진돗개를 외국인들은 충성심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반려견으로서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사연 들어보시고 한국의 진돗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5살 딸 안나와 1살 아들 준을 키우고 있어요. 제 남편 잭슨은 결혼 전부터 애견인이었어요. 항상 강아지를 키웠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강아지를 키운 경험도 없고 또 우연히 강아지를 봐도 큰 감정이 없었거든요. 잭슨은 늘 저에게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했고 4년 뒤에는 둘째까지 낳으면서 우리 집에는 절대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고 못 박았죠. 잭슨은 크게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 둘에 강아지까지 키우는 건 저에게 무리였으니까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우리는 가끔 직장 동료 부부를 초대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날도 동료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식사 중 동료는 다음 주에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잭슨은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기뻐하며 어떻게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는지 물었죠. 저는 크게 관심 있는 일이 아니라 식사에 집중했어요. 동료는 한국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입양을 신청하고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했죠. 마침내 미국행 비행기에 강아지 이동 봉사가 결정되어 다음 주면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강아지가 집으로 오면 우리 가족을 초대하겠다고 했죠. 잭슨은 본인 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부부가 돌아간 후로 잭슨은 하루빨리 강아지를 만날 수 있길 기다렸어요. 첫째 딸도 덩달아 강아지를 볼 수 있다며 흥분했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부부가 입양한 강아지를 보고 오면 또다시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자며 저를 귀찮게 할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동료 부부가 늦은 저녁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종종 지나가는 길에 아이들 간식이나 피자를 사들고 와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이유로 방문했겠지 생각하며 반갑게 인사했죠. 그런데 부부가 방문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렵게 입을 연 부부는 우리에게 한국에서 입양 오는 강아지를 부탁하고 싶다 했어요. 저는 머리로는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는 부부를 보고 차마 바로 거절은 할 수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틀 전 고향에 있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간병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부부가 고향으로 급히 가야 할 것 같은데 당장 내일이면 입국할 강아지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잭슨과 딸은 저를 간절하게 쳐다보았어요. 저는 강아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부부에게 강아지는 걱정하지 말고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라며 위로했어요. 부부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부부는 강아지를 위해 준비해 두었다는 집, 사료, 장난감 등을 우리 집에 전해주고는 고향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공항에서 한국에서 도착한 유기견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강아지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큰 검고 마른 개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죠. 잭슨과 딸은 그런 강아지여도 마냥 좋은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사실 기대했던 외모랑은 전혀 달랐거든요. 조금은 더 작고 하얀 귀여운 강아지를 원했었지만 검고 무섭게 생긴 강아지가 온 거였죠. 잭슨과 딸은 검은 털을 가진 강아지라며 오레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동 봉사자는 오레오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오레오에게 또 실망하고 말았죠. 흰색, 황색 털을 가진 진돗개도 있었지만 오레오는 이름처럼 새까만 털을 가지고 있었고 영상 속 진돗개처럼 늠름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레오는 꼬리를 말고 집 구석에 숨기 바빴고 사료, 간식을 챙겨주어도 눈치를 보며 피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식구이니 저도 정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잭슨이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름을 수십 번을 부르고 눈을 마주쳐도
오레오는 우리 주변만 맴돌 뿐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피하기만 하는 오레오를 보며 친해지고 싶다 울고, 오레오는 우리 눈만 마주치면 도망가고 정신이 없었죠. 제가 생각하는 강아지는 애교도 많고 옆에서 위로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레오는 정반대이니 점점 어려워졌죠. 그렇게 서로 어색한 거리를 두고 지내던 어느 날 아이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은 유독 피곤해서 우리는 모두 깊게 잠이 들었죠. 새벽 1시쯤이 되었을까요? 평소에는 절대 우리 침대에 올라오지도 않던 오레오가 갑자기 침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잠을 방해한 오레오에게 짜증이 났고 잭슨은 오레오에게 내려가라 단호히 이야기했죠. 하지만 오레오는 계속해서 침대로 뛰어 올라왔다가 방문 앞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레오가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어나 오레오를 따라갔어요. 오레오는 우리 부부가 따라 나오는 걸 보더니 첫째 딸 방문 앞으로가 문을 긁었어요. 방문을 연 우리 부부는 너무 놀랐어요. 딸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겁이나 소리를 지르는 저를 잭슨이 말리며 구급대에 신고를 했고 우리 가족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딸이 간질 소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딸 아이가 퇴원을 하고 한동안은 매우 예민해졌어요. 약을 복용하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오레오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어요. 오레오는 거실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잠이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딸아이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또 놀라운 것은 오레오가 딸 아이 증상을 먼저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2번, 3번 일이 반복되며 오레오가 정말 우리 딸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인터넷을 보니 실제로 강아지가 주인의 간질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고 신호를 줘서 증상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오레오의 영특함에 놀랐어요. 이전에 본 진돗개 영상에서 충성심이나 영리함이 우수한 견종이라는 소개를 들었는데 오레오도 그런 진돗개의 피를 받아 정말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오레오 덕분에 딸아이의 증상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고 딸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항상 딸아이 옆에서 든든히 앉아있는 오레오에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곁을 주지 않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 미안해졌죠. 남편에게 울며 오레오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하기도 했죠. 남편은 웃으며 저를 안고 달래주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지내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레오도 점점 밝아졌고요. 하지만 큰 소리에 겁을 먹거나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모습은 여전히 있었죠. 우리는 오레오가 편할 수 있도록 집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생활했어요. 오레오가 딸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레오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딸과 함께 잠이 든 오레오를 보며 힘들었을 유기견 생활이 상상되었어요. 이렇게 큰 소리도 싫어하고 소심하고 조용한 강아지가 힘든 거리를 떠돌며 눈치를 보고 도망다녔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마음을 못 줬던 것이 더 미안해졌죠. 이렇게 딸아이와 함께 곁에서 오래오래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레오의 행동을 이해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는 1년을 함께 지냈어요. 1년 후 어느 주말 저와 딸, 아들 그리고 오레오는 마당에 나가 쉬고 있었어요. 잭슨은 출근을 한 날이었죠. 딸과 아들은 마당 구석에 있는 모래 놀이장에서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오레오는 제 옆에 누워 있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짐승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 듣는 울음소리였죠. 그리고 곧 그 소리가 우리 마당에서 점점 커졌고 저희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거대한 곰이었죠. 저는 너무 두려워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항상 소심하고 구석자리에만 있던 오레오가 정말 무섭게 곰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곰을 경계하며 처음 듣는 소리로 짖기 시작했죠. 곰도 물러서지 않고 짐승 소리를 내며 위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짐승 소리를 듣고 경찰과 함께 달려온 거였어요. 곰은 달려드는 오레오와 총소리 때문에 놀라 달아났어요. 저는 그제서야 아이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정말 무서웠어요. 곰이 끝까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목이 아플 정도로 짖는 오레오를 보니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오레오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러자 오레오가 딸과 아들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꼬리를 흔들었죠. 그렇게 오레오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멋진 오레오를 만날 수 있게 해준 한국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한국 유기견이 사랑을 받고 영웅까지 되었다니 저도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